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무원보다 직업군인이 좋은 33가지 이유의 저자 김동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책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군에서 33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사실 육해공 모든 곳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동안의 자기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신혼집을 못 구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신혼집을 하나 구한다는 것이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면 최소 2, 3억 정도가 들죠. 그런데 군인들은 일단 장기복무 선발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화려한 군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여자친구에게든 이런 집에서 결혼을 하자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 아들입니다. 저희 아들은 육군 중사로 현역 복무 중이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고등학교 때 진로를 이쪽으로 정해서 대학을 갈 때도 이미 군장학생이 될 수 있는 육군 특화된 전문대학을 갔고, 그래서 그곳에서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교육을 마치고 현재는 육군 항공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면서 직업이 사라진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직업은 사라질까요? 그러면 미래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은 또한 사라지지 않을까요? 아마 4차 산업혁명이 아무리 크게 온다고 해도 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의 알파고가 온다고 해도 미래의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직업은 직업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노량진에 가보면 항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종류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특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공무원 하면 일반직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직업군인은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뭐 경찰, 군인, 소방 이런 직위들을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죠.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노량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일반직 공무원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사관이라고 하는 이 직업군인은 55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은 60세까지인데 뭐하러 굳이 직업군인을 가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부사관은 55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만큼 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군인들은 전역과 동시에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60세에 퇴직을 하면 65세까지 기다려야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사관은 하사에서 장기복무 선발이 되면 마지막 계급인 원사까지 진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면에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과연 몇 급까지, 몇 년까지 근무하면서 진급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죠. 자, 가끔 보면 우리 직업군인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아버지, 저 차 한 대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기생 같은 경우도 한날 저보고 술 한잔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만 자기 아들 녀석이 갑자기 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공부도 잘 못하고 이래서 야, 너 그러지 말고 부사관이나 가면 어떨까? 해서 부사관을 보냈는데 공부 안 하던 녀석이 직업군인이 되어서 잘 근무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군대 생활 2년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야, 너 군대 생활이나 제대로 하겠어. 빨리 전역해서 다른 일 찾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군대 생활 3년차가 되더니만 느닷없이 아버지 저 군대 생활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까지 불성실하게 근무했는데 장기복무 선발이나 되겠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 그러면 제가 장기복무 선발되면 저한테 차 한 대 사주기로 약속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다음에
장기복무 선발이 돼서 느닷없이 이렇게 차를 사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죠. 너 잘 한번 생각해봐. 일단 걔가 장기복무 선발이 되어서 직업군이 되었다는 얘기는 얘가 대학을 안 가니까 너 대학 얘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최소한 5천만 원은 들 거야. 너 일단 5천만 원 세이브. 그 다음에 얘는 이미 다들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 힘들다고 하는 공무원 신분을 이미 되었어. 그것뿐이야? 얘가 결혼한다고 생각해봐. 너 그럼 아들내미 전세방 하나 얻어주려면 최소한 2, 3억 원 들어야 돼. 이 모든 걸 따지면 너 저 소형차 한 대 해봐야 2천만 원도 안 들어. 빨리 일어나. 가서 나하고 차 한 대 계약해 주자. 가서 이 차를 계약해 줬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어려서 제 동기생 이름으로 차를 등록해 주었죠. 이렇게 장기 복무 선발이 되면 요즘 당당히 자기 부모님에게 차를 사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군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책에도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최근에는 여군들조차도 재복무를 희망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군은 최고의 신부감이라고 하죠. 제가 아는 후배 녀석 여군 친구인데 제가 가르쳤던 친구여서 되게 애착이 가는 친구인데 한날 저에게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교관님, 저 이번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어우 축하한다. 어디서 살 거야? 부산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뭐 하는 친구야? 그랬더니 뭐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라고 그래요. 부모님은 뭐 공직생활 하신다고 하고. 근데 막상 이제 부산도 서울 못지않게 전셋값이 비싸거든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남자친구가 신혼집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산에 막 저희 새로운 관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새 아파트를 준비해서 시집을 가게 된 거죠. 군인은 남군 여군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자도 똑같이 사택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집 며느리가 새 아파트를 준비해서 시집을 오겠습니까? 시부모님은 너 아무것도 안 해와도 된다. 넌 그냥 몸만 오면 돼. 이렇게 해서 사택으로 들어갔고 아이를 낳아서 지금 군인들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육아휴직이 됩니다. 이 친구는 2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했죠. 그것뿐이 아니죠. 여군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군인이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집 준비해와. 신분도 공무원이야. 애 키우는데 육아휴직 3년까지 돼. 그 다음에 20년 이상 근무하고 나오면 바로 연금도 돼. 만약 이런 신부감이 여러분들이 아마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고의 대우를 받지 않을까요? 이 친구는 아직도 부산에서 잘 근무하고 있고 시부모님으로부터 항상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군인을 1등 신랑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첫 번째는 튼튼한 체력 아닐까요? 군인들은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체력 검정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물론 또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를 통과해줘. 그러니까 건강 하나는 참 자부할 수 있는 것이 군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신분이죠. 공무원 신분으로 안정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나면 연금을 또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또 전국에 많은 우리 군 관련 휴양소들이 있습니다. 국군 복지단에 들어가면 전국에 그 많은 콘도들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군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퇴직 이후에도 사용할 수가 있죠. 지금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직업군인들 같은 경우는 군 전용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훨씬 쾌적한 곳에서 보낼 수도 있죠. 아울러 직업군인이 55세까지 정년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사건, 사고에 연루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폭행, 사기, 도박 이런 어떤 것에도 연루가 된다면 그 친구는 군대 생활을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늘 건전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사익감을 얻는다면 어떤 사람을 얻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사익감도 직업군인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신가요?
보시죠. 건강, 공무원, 연금수급, 군 휴양 수행할 수 있고 건전한 생활. 이런 5가지 이유만 들었는데 보기에도 참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요즘은 대학을 안 가고 오히려 이렇게 직업군인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대학을 안 가고 직업군인을 선택할까요?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친구들이 공시적으로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이미 대학보다도 먼저 직업군인이 되면 바로 20세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차피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20대에 직업군인이 되면서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의 병력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가장 고민되는 게 뭐죠? 첫 번째 취업, 두 번째 학자금 상환입니다. 그런데 대학이 아닌 직업군인을 선택한 친구는 첫 번째 공무원 신분, 두 번째 병력 문제 해결, 세 번째는 학자금에 대한 고민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복무 선발이 되고 나면 군에서 대학원까지 학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더 나으시겠어요? 먼저 대학을 가가지고 힘들게 졸업하고 학자금 상환하면서 취업을 걱정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20대에 바로 직업군인으로서 안정적인 공무원 신분을 획득하고 병력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고 군의 도움으로 대학원까지 학자금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 부사관을 바라보던 시각이 변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IMF가 막 터졌을 때 대전에서 서울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서울에 올라오고 나니까 제 아시는 분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의 자제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재수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대학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 아들이 직업군이 되면 어떨까요? 저에게 그런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죠. 부모님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정말 직업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열정만 있다라면 저는 오히려 대학보다 직업군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친구는 해군 부사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의 그 지인 주변에 계신 분들은 막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학을 보내야지 직업군인을 만들면 되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해군 부사관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잘 적응했고 남들보다 우수한 능력을 보여서 진급도 상당히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은 아이들 둘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아들이 직업군인이 된다고 주변에서 막 이야기하던 그 저의 지인의 친구분들, 자제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계속 백수로 몇 년을 떠돌던 것을 보면서 IMF 이후에 군으로 많은 인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우리 직업군인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아마 IMF 이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전문대학에 가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야말로 참 부사관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사관들을 가리키는 해군의 정보통신학교에서 교관으로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저 또한 부사관으로 준사관으로 33년 7개월을 근무하면서 제가 느낀 게 부사관들이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다루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고 실업계 보내서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그런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군인이 된 친구들은 대학교에 대한 학자금 걱정하지 안 해도 되죠. 두 번째는 자신의 전공을 그대로 살려서 군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 전문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특기를 받는다면 군에서도 부사관으로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급이나 어떤 연금 측면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또 이 실업계를 졸업한 친구들은 자기의 주특기를 그것으로 받으면 자기가 이미 3년 동안 경험했었던 것을 특기로 받았기 때문에 진급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연금 부분도 사실 군인이나 일반직 공무원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근무하느냐의 그 근무 연수에 따라서 연금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20살에 바로 입대를 한다면 약 35년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을 맥시멈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반면에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왔다고 생각하면 오랫동안 그렇게 근무할 수가 없죠. 오히려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군이 되는 것보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군이 되는 것이 진급에도 유리하고 연금을 받는 데도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군 생활을 해보니까 나하고 잘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역 이후를 생각해 봤을 때도 부사관으로 왔다 가면 재취업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제가 데리고 있었던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그냥 4년 6개월을 하고 전역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 생활 동안 착실했던 친구들에게 제가 항상 물어보죠. 전역하고 자네 뭐 할 거야? 뭐 특별히 직업을 생각해 놓은 게 있나? 아니면 혹시 군 쪽에서 일해볼 마음이 있나? 그래서 군 쪽에 일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관련 직장으로 연결을 시켜서 전역과 동시에 바로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미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자기가 공부한 주특기를 군에 와서 약 4년, 5년 동안 실무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바로 경력자로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마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이런 데를 졸업하고 부사관으로 오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직업군인도 드디어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제가 직업군인 생활 33년 가까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끔 면담을 해보면 후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군을 잘못 선택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가끔 제가 우리 해병대나 육군, 공군의 인식을 만나서 물어보면 자네는 어때? 지금 뭐 육군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나? 이러면 저는 다시 들어온다면 육군이 아닌 공군을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자네는 육군을 선택했지? 그 친구의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병무청에 갔더니만 제일 먼저 접수를 할 수 있는 곳이 육군이어서 육군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기에 굉장히 우습지만 실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이야기해요. 사실 내가 만약에 직업군이 된다고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좀 상세한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거나 그런 책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분의 선택입니다. 직업군인 하면 장교, 준사관, 부사관 이렇게 세 개의 신분이 있습니다. 혹자는 무조건 군인 그러면 장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뭐 나는 그냥 편하게 부사관을 해야 될 거야. 아니야. 최고의 전문직인 준사관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 개의 신분마다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업군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30년 이상 내가 근무한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런데 그것을 막연히 그냥 어떤 신분이 좋다고 선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병과 선택인데 우리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우리 주특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부분도 제가 가끔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근무 자세가 불성실한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빨리 전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군하고 자네는 안 맞을 것 같아. 그런데 왜 군생활을 하고 있지?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김준희님. 저는 정말 군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자네는 근무하는 자세가 그렇지? 사실 저는 특기 선정을 잘못했습니다. 특기 선정을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제가 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해서 정보통신병과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럼 자네가 대학에서 전공한 특기를 받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정말 그 학과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수능 점수에 맞춰서 정보통신병과를 정보통신 특기를 갔는데 그 정보통신 학과를 졸업했다는 걸로 특기를 이렇게 받고 보니까 군생활하면서 나하고 정말 안 맞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다시 자기에게 직업군을 선택할 때 무엇을 해라고 하면 자기는 정말 저 병과나 특기를 선택할 때 자기가 대학에서 전공한 거, 고등학교 때 전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특기나 병과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이 아니라 직업군인은 최소 30년을 근무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장기복무 선발입니다.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직업군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로 치면 비정규직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약 30%에서 35% 정도를 장기복무 선발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따져볼까요? 우리가 동기생 100명이 들어왔을 때 몇 명이 장기복무 선발이 되는 거죠? 약 35명입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어떻게 전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장기복무 선발이 지금 직업군이 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정말 직업군인이 되겠다는 투철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전부 장기복무 선발이 되었습니다. 장기복무 선발은 입대 4년차부터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실 저희 아들도 육군 중사지만 첫 번째 장기복무 선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2차에 장기복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입대 전부터 이런 4가지 정도는 최소한 고민하고 들어온다면 정말 바른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행복한 노후 생활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넘어서 이제 140세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부사관으로 55세 정년퇴직을 해도 약 절반 정도의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부사관으로 55세까지 성실히 근무한 친구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취업이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사회에서는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군인들은 재취업이 쉬울까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부사관들은 재취업이 아주 쉽습니다. 그 이유는 부사관들은 근 30년 동안 한 가지 업무만 계속 하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프로로 무장된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연금이라는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보수를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부사관 출신들의 전문가를 서로 모셔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전역 이후에도 재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대전에 근무할 때도 저와 함께 근무하던 선배님들 3분을 재취업시켜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역과 동시에 군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역을 하여서도 군복지시설을 현역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연금을 가지고 조금 낭비만 줄인다면 군복지시설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집은 저하고 참 친한 선배님이 이 시골로 내려가서 살고 계신 집입니다. 아주 넓은 정말 펜션 같고 너무너무 좋은 집입니다. 제가 작년에 가서 1박을 하고 왔는데 정말 앞에 보이는 넓은 텃밭에 그 다음에 황토로 지은 집,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태양열 시설까지 무엇 하나 정말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55세까지 열심히 잘 근무하고 나와서 군인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시골에서 이렇게 여유롭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반직 공무원보다 훨씬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특정직 공무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50대 1, 100대 1의 경쟁률보다는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군인은 5대 1, 10대 1 정도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세에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일반직 공무원보다 직업군인이 좋은 이유는 첫 번째, 사택을 제공해준다. 두 번째, 학자금 지원을 해준다. 세 번째는 공무원보다 빠르게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지급해준다. 네 번째는 퇴직 이후에도 현역과 똑같이 군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직업군인이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군생활을 33년 7개월 하면서 저는 참 많은 혜택을 군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니까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황하다 군에 온 저를 대학을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이었던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군에서 정보통신학교에서 군인들을 가르치는 교관으로서 저의 선생님의 꿈을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학원까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죠. 그 다음에 자녀들의 교육을 제가 군생활 마무리하기 전에 다 대학까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안정적으로 제가 죽으면 저희 와이프에게까지 연금이 물려줄 수 있도록 군인연금을 지급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책을 써서 저자로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제 취업까지도 다 군생활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군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군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을 사회에서 모르고 있는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서 너무 일반직 공무원에 함몰되어 있는 이 친구들이 직업군인을 선택하면 얼마나 다양한 혜택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무원보다 직업군인이 좋은 33가지 이유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아직도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 있는 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로 나가야 되는 친구들이 막막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저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대나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 20세에 공무원이 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많은 청년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꿈과 목표, 비전이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너의 꿈, 너의 목표, 너의 비전을 한 번에 너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3년 7개월 동안 몸담았던 이 군이라고 하는 곳을 일반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싶었고, 다양한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제 마지막 사명이 군 생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저의 33년 군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군 인생을 설계해 주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이 한 권의 책, 공무원보다 직업군인이 좋은 33가지 이유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모쪼록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친구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만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이 한 권의 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